안녕하세요. 느루쌤입니다. 여러분은 목이 마를 때 마실 수 있는 물로 무엇을 가장 먼저 찾나요? 편의점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사 마시는 일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당연한 일상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지구 곳곳에서 희귀한 자산이 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카말 씨는 빙하가 녹아 마을 우물이 마르는 바람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비백 씨는 텅 빈 마을에서 물탱크를 채우느라 하루를 다 보내거든요. 스페인의 루시아 씨는 오염된 강물 때문에 비싼 생수로 밥을 지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땅을 주저앉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하다 보니 이제 깨끗한 물은 인간의 건강 및 생존과 바로 직결되다 못해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볼 글은 생수 생산이 오히려 물 부족을 심화시키는 환경의 역설을 생생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작은 실천 하나가 성난 자연을 다시 웃게 할 수 있다는 지혜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지금부터 느루쌤과 함께 깊이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편지. 마실 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는 푸른 바다의 행성이지만 인류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민물의 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인 물 스트레스가 심화되면서 우리는 생존과 직결된 갈증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누렸던 깨끗한 물이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하거나 심지어 국가 간 전쟁의 원인이 되는 희귀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히말라야 산맥 아래 위치한 네팔의 고산 마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23년 만에 최저치로 녹아내리면서 마을의 우물과 강물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이었던 카말 씨는 물을 구하기 위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도시 근처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고향에 홀로 남은 비백 씨 또한 학교마저 문을 닫은 황폐한 마을에서 물탱크 하나를 채우기 위해 하루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며 생활용수가 부족해진 결과로 젊은이들은 모두 외지로 떠나고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럽의 스페인 또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8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비옥했던 포도밭이 검게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산불은 단순히 땅을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타버린 토양 속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강으로 흘러들어 수지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정부는 1인당 물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루시아 씨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오염된 수돗물 대신 비싼 생수를 사서 밥을 지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물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24년 여름, 강릉 지역은 7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겪으며 사상 최초로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제한 급수가 시행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자 상인들은 수백 배나 비싼 생수를 사서 영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 생수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는 환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수 1리터를 만들기 위해 그보다 4배나 많은 물이 소모되고 생산 과정에서 수돗물보다 700배나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은 우리가 처한 역설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 마시는 생수 한 병이 오히려 지구의 물을 더 빨리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물을 물려주려면 수돗물을 신뢰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만이 성난 자연을 달래고 인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구가 보내는 편지. 마실 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설명문에 나왔던 어려운 단어를 공부해 봅시다. 역설. 겉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나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긴 상태입니다. 예시 문장.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은 참 신기한 건강의 역설이에요. 자산. 개인이 가진 물건처럼 가치가 있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 문장. 꾸준히 운동해서 만든 건강한 몸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실천. 머릿속으로 생각한 계획이나 다짐을 실제로 몸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시 문장. 오늘 정한 계획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초래하다. 어떤 행동이나 원인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시 문장. 준비물을 챙기지 않는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초래해요. 직결되다. 중간 단계 없이 곧바로 연결되어 직접 큰 영향을 주는 상태입니다. 예시 문장. 충분한 잠을 자는 습관은 우리 몸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일입니다. 어려웠던 단어의 뜻을 생각하며 지구가 보내는 편지. 마실 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설명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지구가 보내는 편지. 마실 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는 푸른 바다의 행성이지만 인류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민물의 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인 물 스트레스가 심화되면서 우리는 생존과 직결된 갈증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누렸던 깨끗한 물이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하거나 심지어 국가 간 전쟁의 원인이 되는 희귀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히말라야 산맥 아래 위치한 네팔의 고산 마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23년 만에 최저치로 녹아내리면서 마을의 우물과 강물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이었던 카말 씨는 물을 구하기 위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도시 근처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고향에 홀로 남은 비백 씨 또한 학교마저 문을 닫은 황폐한 마을에서 물탱크 하나를 채우기 위해 하루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며 생활용수가 부족해진 결과로 젊은이들은 모두 외지로 떠나고 마을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럽의 스페인 또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8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비옥했던 포도밭이 검게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산불은 단순히 땅을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타버린 토양 속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강으로 흘러들어 수지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정부는 1인당 물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루시아 씨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오염된 수돗물 대신 비싼 생수를 사서 밥을 지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물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2024년 여름, 강릉 지역은 7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겪으며 사상 최초로 수돗물 공급이 끊기는 제한 급수가 시행되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자 상인들은
수백 배나 비싼 생수를 사서 영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 생수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는 환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생수 1리터를 만들기 위해 그보다 4배나 많은 물이 소모되고 생산 과정에서 수돗물보다 700배나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은 우리가 처한 역설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 마시는 생수 한 병이 오히려 지구의 물을 더 빨리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물을 물려주려면 수돗물을 신뢰하고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만이 성난 자연을 달래고 인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